도박장 개설죄 처벌은 도박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또나 도박이 그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였죠. 다만 로또를 구매하는 행위는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도박은 카지노 또는 국가가 지정한 관광지에서 행해질 때에만 합법이라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불법적인 도박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모아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 행위도 범죄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도박장 개설죄라는 죄명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도박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지자 도박장을 개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의 사행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로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염병 사태 이후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자 온라인에서도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온라인에서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또한 도박장 개설죄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사이트나 운영하지 않았거나 도박을 하는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도박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자신이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일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금이라도 도박장 개설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도박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리적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이트나 장소 제공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함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은 장소를 대여해준 사실이 있을 뿐 내부에서 이뤄진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명백하게 입증해낸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하였죠.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도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적으로 도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박장 개설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익의 규모나 자신이 얼마만큼 가담했는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등을 상세히 따져보고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하였는데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기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소한 언급만으로도 혐의가 부풀어 자신이 행한 행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죠.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김 씨는 어느 날 게임 회사라는 A 업체로부터 취업을 시켜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A 업체는 해외 업무로 인한 채용이기에 지인과 함께 올 수 있다고 하고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학력을 갖추고 있고 함께 취업을 준비하던 서 씨와 함께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도착한 김 씨와 서 씨는 A사와의 전화를 통하여 전해 들었던 것과는 다른 장소로 가게 되었고 업무 또한 이전에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법 도박장이며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 씨는 서둘러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서 씨는 김 씨와 달라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당장 귀국할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서 씨는 홀로 남아 한 달만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죠. 김 씨는 귀국하자마자 자신이 취업 사기를 당해 불법 도박장에 들어갈 뻔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지만 서 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법적인 일을 도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신고를 미뤘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은 서 씨가 귀국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상히 여겼고 결국 서 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서 씨는 도박 전문 변호사를 급히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고 자신이 귀국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들과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귀국 비용 외에 추가 수익이 없었다는 점 또한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하였죠. 사례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어떤 계기를 통해 불법적인 이 일에 관여하게 되었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기 전에 미리 도박 전문 변호사와 도박장 개설죄 등 관련 죄목에 대하여 확실한 입증 자료와 함께 무혐의를 주장하였다면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훨씬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과 연루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도박을 진행했느냐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안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도박장 개설죄 외에도 상습 도박죄나 도박 방조죄 등 연루될 수 있는 죄목이 다양하로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나 대응 방안은 크게 달라진다고 하였죠. 법무법인 AL에서는 각자의 사안에 맞게 도박 전문 변호사가 직접 비대면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